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발렌타인데이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201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세상을 떠난 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전 세계의 뉴스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전 세계 1위 초콜릿으로 불리는 페레로 로쉐를 만든 미켈레 페레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켈레 페레로가 영화처럼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 정말 인생은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들 초콜릿 판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30번째로 부자고요.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7,4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미켈레 페레로의 그 페레로 회사는요, 전 세계 38개의 법인 회사와 18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22,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명실상부한 황금빛 제국을 만듭니다. 페레로 그룹의 매출이요 80억 유로를 넘는다니까요. 정말 세계적인 제과 회사임엔 분명합니다. 이렇게 작은 제과점에 불과한 페레로가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워낸 사람, 달콤한 인생을 살다가 발렌타인데이에 천국으로 가버리신 이 캔디맨 미켈레 페레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국에는요, 이 페레로가 페레로 로쉐만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졌지만요, 사실은요 정말 다양한 초콜릿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킨더 초콜릿과 틱탁 모두 페레로의 제품입니다. 페레로가의 대표적인 제품은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명 악마의 잼이라고 불린다는 누텔라입니다. 정말 귀여운 아기들이죠. 이렇게 누텔라가 인기가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누텔라 뚜껑을 한번 열고 한 통을 다 비웠다. 누텔라를 한 통 사고 정신을 차려보니 8kg가 쪄 있었다. 악마의 잼 누텔라에 당한 사람들의 피해 후기가 인터넷에서 속출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나리자에다가 합성까지 하는 재미난 유머도 있어요. 이렇게 악마도 반할 정도로 맛있다는 이 누텔라를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패전국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국민들은요, 몹시 빈곤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유통망 파괴로요, 카카오가 금값이 되는 바람에 빈곤한 서민들은 도저히 그렇게 좋아하던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여러분들이 계란 못 사 먹는 것처럼 이 이탈리아 사람들도 초콜릿을 못 사 먹었던 겁니다. 계란 못 먹듯이. 참 슬프죠. 1945년도에요 이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에서요, 작은 제과점을 하던 피에트로 페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레 페레로의 아버지예요. 이 피에트로 페레로는요, 싼 가격에 초콜릿을 제공한다면 이탈리아 공장 노동자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 미켈레 페레로의 아버지 피에트로 페레로고요. 그러니까 페레로가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때 당시 그 페레로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과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레로 그룹이 이렇게 작디 작은 제과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피에트로 페레로가 싼 가격에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분이요, 소량의 코코아에다가요, 당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특산물이었던 헤이즐넛, 잔두야를 넣어서 헤이즐넛 초콜릿을 생산해냅니다. 이 잔두야라고 불린 이 초콜릿은요, 처음에는 딱딱한 형태로 보통의
그 입으로 베어먹는 초콜릿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잔두야 초콜릿을 만드니까요, 코코아에다가 이 특산품을 섞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초콜릿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이 피에트로 페레로의 동생 조반니 페레로의 다양한 홍보로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공장 노동자들이 그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보고요, 피에트로 페레로가 우리 초콜릿을 녹여서 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빵에 발라먹게 하면은 정말 대박을 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1년 현재 누텔라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슈퍼크레마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요, 이탈리아의 아침은요, 빵 한 쪽과 커피로 매우 간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서는요, 아침은요, 빵에 이 슈퍼크레마를 발라서 간단하게 먹는 것이 매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피에트로 페레로의 그 예상이 딱 적중했던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탈리아에는요, 학교에 다니는 그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 중간에 먹는 간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스푼티노라고 불렀다고 해요. 간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누텔라의 원조 슈퍼크레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 슈퍼크레마에 크래커를 찍어 먹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슈퍼크레마가 탄생한 지 3년 뒤인 1949년 이 피에트로 페레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미켈레 페레로에게 제과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레 페레로는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이 작은 제과점을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슈퍼크레마 누텔라의 인기가 높아지자요, 이 후계자 미켈레 페레로는요, 슈퍼크레마에다가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식물성 기름을 좀 더 첨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누텔라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도요, 슈퍼크레마에서 영어의 넛에다가 이탈리아,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성명사 엘라를 합성해가지고 현재의 이름 누텔라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된 누텔라는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이 초콜릿 페레로 로세 안에 든 이 초코크림이요, 바로 이 누텔라 잼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로 로세가 맛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페레로 로세 안에 든 초코크림이 누텔라 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페레로 로세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페레로의 모든 초콜릿 속에서는요, 이 누텔라가 베이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페레로가가 정말 기업이고 재벌가지만 이 가훈이 이거라고 합니다. 일하고 창조하고 나누어라. 얼마나 이 가훈이 정말 멋있습니까? 이런 가훈을 끝까지 실천을 하면서요, 기존의 상품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가지고요, 꼼꼼한 품질 관리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을 이룬 이 마켈레 페레로의 그 회장 가족 사진입니다. 나중에 미래의 여친에게 생색내면서 지식자랑 각인가요? 그럼 여자친구분이 좋아하겠죠. 대신 우리 뚱이님한테 관심이 있는 여자한테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뚱이님한테 관심 없는 여자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면은 뭐야 쟤 재수없어 이런 소리 들어요. 잘 가려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요, 이게 바로 그 페레로가가 이 이탈리아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스폰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바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미켈로 회장,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들이 2명 있잖아요. 근데 이 미켈로 회장의 아들 피에트로 페레로는요,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에서요, 그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중에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이클은 눈에 보기도 싫을 텐데, 이 페레로 가문은요, 그 자신의 가업이 시작됐던 그 이탈리아 피에몬테 알바에서요, 이 사이클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전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자신의 아들이 거기에 죽었는데도 이렇게 이탈리아 사이클 국가대표팀을 홍보를 하고 스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랑 그 서양의 대기업들은 정말 틀려요. 이거는 정말 제가 부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문의 성인 페레로에다가 바위를 뜻하는 프랑스어 로세를 결합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페레로 로세 명작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왜냐면 가문, 자신의 가문의 그 페레로에다가 이 페레로 로세가 생긴 게 정말 울퉁불퉁하고 바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어로 바위란 뜻의 로세를 붙여서 페레로 로세 명작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요, 이 페레로 로세 가문의 오너인 미켈레 페레로가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페레로 로세를 만들 때 통 헤이즐넛의 매끄러운 둥근 모양을 유지할 것. 두 번째, 이 페레로 로세의 지름은 늘 12에서 14mm를 유지할 것. 세 번째, 식감은 부드럽고 바삭하고. 네 번째, 색은 아몬드빛을 낼 것. 고유의 향기를 지닐 것. 이 네 가지를 끝까지 고수하고 계신답니다. 이 페레로 로세는요,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 초콜릿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처럼 슬픈 날인 이 발렌타인데이 등을 통해서 1년 평균 500억에서 600억 이상이 팔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페레로가 대량 생산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만, 기업인이기 전에 이 미켈로 페레로가 초콜릿의 장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는 그의 경영 철학이 빛을 발휘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왜 이렇게 이 페레로 로세 초콜릿을 선물하는지 아십니까? 이 페레로가의 초콜릿 포장은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훌륭하기로 유명해요. 왜냐면은 금색, 역시 이 미켈레 페레로의 회장의 뛰어난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이었어요. 이 맛있는 초콜릿 그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제품에 맞는 포장법을 개발하게 되게 되십니다. 이 고급스러운 금색 종이에 또한 낮게 개별 포장으로 고급스러움을 듬뿍 가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 뭔가 남성분에게 초콜릿 선물할 때 발렌타인데이에 있어 보이는 걸 할 때는 어김없이 이 페레로 로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요, 바로 달걀 모양의 재밌는 케이스로요, 어린이들의 눈길을 끄는 식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든 겁니다. 바로 킨더 에그 초콜릿인데요, 그 달걀 모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쉽게 손길이 가고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고유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초콜릿 포장을 신경을 씁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는 그 연인들이나 약간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전략으로 나갔는데, 어린이들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킨더 에그 초콜릿, 말 그대로 달걀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킨더 에그 초콜릿에 그 속에 장난감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아이가 이 킨더 에그 초콜릿을 먹다가 속에 장난감을 모르고 삼켜가지고 기도에 막혀가지고 숨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늘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미켈레 페레로 회장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명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천만 번 이상 소비자에 의해 평가를 받는 순간을 맞이한다. 우리는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노예로만 보는데, 이 경영자 마인드가 우리 미켈레 페레로 회장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죠.
이 소비자를 왕으로 보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만은 우리는 늘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입장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회장님이세요. 일하고 창조하고 나누어라. 페레로 가문의 가훈을 실천하며 초콜릿 하나로 이렇게 집안 대대로의 명성을 이어간 미켈레 페레로 회장입니다. 정말 운명처럼 초콜릿의 날인 발렌타인데이에 사망한 이 미켈레 페레로, 그가 전했던 달콤함처럼 훗날에는요 그의 이야기가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들 사이에 전해질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발렌타인 맞이해가지고 초콜릿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난 정보를 얻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